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볼 실험은 열의 일당량 실험입니다. 한마디로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인 것이죠. 일단 열이라고 하면 뭔가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열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하는 단어들을 한번 물리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넘어가야겠네요. 원래는 물리량을 뜻하는 단어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니까 뜻이 살짝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리 용어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미묘하게 오개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구들을 보면 속도라는 단어를 쫙쫙 긋고 속력으로 바꿔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문에도 보면 벨로서티가 아니라 스피드라고 되어 있으니 속력이 맞는 표현이죠. 속도는 이미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이과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불편하네요. 온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온도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차갑고 뜨거운 정도? 그건 꽤 주관적인 거죠. 테이크아웃한 뜨거운 커피컵을 홀더 없이도 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빈컵 하나 더 끼우고 홀더까지 끼워도 뜨겁다고 못 만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몇 도부터 뜨겁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온도의 진짜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뭔가 정말 따뜻한 기운이 손가락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죠? 반면에 찬물에 손을 담근다면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럼 진짜 뭐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걸까요? 감각적인 것이라 정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손이라는 개, 즉 시스템의 피부 표면이라는 개의 경계를 통해서 손을 둘러싼 물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을 피부의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라는 것은 힘을 이용해서 개에 일을 해주거나 개가 일을 하면 출입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무슨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하고 의아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개의 에너지가 출입하는 방법이 일 이외에도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입니다. 개에 힘을 줘서 변이를 발생시키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죠. 수평면에 놓인 정지한 블럭에 수평으로 F에 힘을 줘서 델타 R만큼 밀어주면 접촉을 통해 공급된 힘은 W는 F 델타 R만큼의 일을 해주며 이 일만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에너지는 상태가 갖는 스칼라량이므로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뀌면 그 운동 상태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즉, 일을 해준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은 에너지의 전달입니다. 그런데 마찰이 있네요. 그렇다면 힘이 사라지고 나서 공급받은 에너지로 운동을 계속해야 할 물체는 곧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때는 또 접촉을 통해서 마찰력이 일을 해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면서 한 일은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체의 운동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만 주목했을 뿐 마찰력 같은 비보존력이 운동 에너지를 물체의 내부 에너지로 바꿔버리거나 주변 환경으로 흩어버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었죠. 편의상 마찰력이 한 일이 모두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된다고 하면 이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후 그 에너지로 물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정지해 있는 물체 덩어리이지만 마찰이 해준 일은 분자들의 운동 상태를 활발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정지해 있는 두 물체가 있는데요.
내부 에너지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누가 더 분자 운동이 활발한가요? 당연히 왼쪽의 A가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므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합친 내부 에너지는 A가 더 높습니다. 이때 A와 B를 접촉시키면 접촉면에서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A의 내부 에너지가 B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와 B의 내부 에너지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것 같죠? 이 상황이야 그림으로 A가 내부 에너지가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 내부 에너지가 어떤 물체가 더 많은지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죠. 어쨌든 접촉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온도 T인 것이죠. 즉,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특히 이와 같은 접촉을 열 접촉이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것인가?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즉, 열 접촉한 두 물체에서 에너지 전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물체의 크기나 질량, 밀도 같은 물리량이 아니라 온도라는 물리량인 것이죠. 만약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면 양쪽에서 서로 교환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에 알짜 흐름이 없죠. 이와 같은 상황을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두 물체가 열 접촉을 해서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두 물체의 온도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온도란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높은 물체가 온도가 높을 것이므로 온도는 내부 에너지를 측정하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은 뭘까요? 뜨거운 그 무엇이 아니라 이와 같이 높은 온도의 계에서 낮은 온도의 계로 흘러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가 두 개 사이에서 흘러갈 때 열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커피컵을 잡으면 열이 발생하겠죠? 뜨거운 커피에서 차가운 손으로 온도차에 따른 에너지가 흘러 들어올 테니까요. 그럼 차가운 커피컵을 잡으면 어떨까요? 이때도 역시 열이 발생합니다. 따뜻한 손에서 차가운 커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므로 열이란 계와 계 또는 계와 환경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의 전달 과정인 것이죠. 이때 흘러 들어가고 나간 에너지를 특별히 Q라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즉, Q라고 써놓으면 전달된 에너지의 양인 것이죠. 그러므로 열 에너지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데요. 열은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뜻하니까요. 그런데 열을 가하다와 같이 열을 에너지와 같은 의미로 너무 깊숙이 우리 언어 생활에 관습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냥 열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는 써야 할 것 같네요. 단, 물리적인 정확한 정의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이라는 단어를 에너지와 같은 의미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일을 해주는 것 외에 열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면 열과 일은 같은 것인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과 일의 물리적인 과정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모두 개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개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찰력이 개입되는 경우 마찰력이 한 1로 온도를 증가시켜 불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물체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비비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직접 가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냄비에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인다면 엄청나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연소된 기체 입자, 한마디로 매우 뜨거운 입자들이 냄비 바닥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실제로 쇠토막에 연이어서 망치질을 하면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어 금방 새빨갛게 쇠토막이 달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 냄비 바닥을 새빨갛게 달굴 수도 있겠죠. 물론 전자기파로 전달되는 복사열의 영향이 있지만 그건 일단 무시하도록 하고, 어쨌든 물이 담겨 있으므로 냄비 안쪽 바닥과 닿은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냄비 바닥은 달궈질 때까지 에너지가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냄비 바닥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은 물 분자들은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고,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 물 분자들이 물 표면을 누르고 있는 공기의 압력을 이기고 뛰쳐나가게 되면 물이 끓게 됩니다. 그와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기준이 일기압 100도씨인 것이죠. 사실 25도씨의 안팎의 상온의 물 분자도 나름의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면 물 분자들이 뛰쳐나가서 끓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리로 된 용기에 비이커에 담긴 물을 넣고 공기를 빼서 압력을 충분히 낮춰주면 25도 미만의 상온에서도 물이 끓는 것이죠. 물론 끓고 있지만 뜨겁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만큼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도 낮은 공기 압력은 충분히 이기고 뛰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기체 분자로 충돌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습적으로 열을 가한다 라고 표현하므로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공급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와 같이 공급한 열의 양, 즉 열량의 단위는 관습적으로 칼로리를 씁니다. 줄여서 CAL이라고 쓰죠. 보통 1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기압 아래에서 14.5도씨의 물 1g을 15.5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합니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비열이 온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물론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비열도 증가하게 되므로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 열량이라고 엄밀하게 정의해두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을 펄펄 끓인다면 계산의 편의상 1리터, 즉 1000g이라고 치고 처음에 25도에서 100도씨까지 온도를 올리려면 75,000칼로리, 즉 75kcal의 열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끓지는 않아요. 100도씨의 물인데 끓기 바로 직전입니다. 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무럭무럭 나게 하려면 열량을 조금 더 공급해야 돼요. 그건 또 여러분이 이론 시간에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 참고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칼로리는 영양학적인 칼로리라서 C를 대문자로 쓰고 물리에서 쓰는 칼로리로 치면 킬로칼로리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칼로리도 에너지 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칼로리를 섭취하면 그 칼로리만큼의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칼로리라는 열량의 단위를 줄로 환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물에 일을 해주든 열을 가하든 물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면, 즉 온도를 올릴 수 있다면 칼로리를 줄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에 일을 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가끔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생수병에 물이 조금 남았을 때 격하게 흔든 다음에 마시면 아주 찝찝하게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 있죠. 보리 음료라면 그 찝찝함이 배가 되는데요. 물에 일을 해주면 그 일이 공급된 열량이 되어서 물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100g의 물을 흔들어서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렸다면 흔들면서 해준 일이
100칼로리에 해당하는 열량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몇 줄의 일을 해준 걸까요? 그런데 물병을 흔드는 것으로는 공급해준 일이 몇 줄이 되는지 정량화하기가 어렵겠네요. 정확하게 몇 줄의 에너지를 공급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코 줄은 열을 일로 환산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공급된 일이 열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실험한 장치의 개념도입니다. 단열재로 둘러싸여진 물통에는 물이 들어있고 회전 손잡이에 감겨진 줄의 끝에는 추가 매달려 있는 형태죠. 두 질량을 낙하시키면 줄이 풀리면서 회전 손잡이를 돌리게 됩니다. 이때 통 안에 있는 프로펠러가 물을 휘저으면서 마찰력을 통해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해준 만큼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의 질량과 온도 변화를 통해 계산된 칼로리와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비교해보면 1칼로리의 열량이 몇 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줄은 1칼로리의 열량이 4.186줄과 같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칼로리를 줄로 바꾸는 환산인자인 것이죠. 즉, 칼로리에 4.186을 곱해주면 줄이 됩니다. 줄이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열과 일이 같은 에너지라는 것을 밝혔으므로 그 업적으로 에너지의 단위를 제임스 프레스코 줄의 이름에 썼다서 우리가 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뉴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리량의 단위가 그 물리량을 정의하는데 가장 공헌이 있는 과학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줄의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을 휘저어서 온도를 올리는 실험은 많이 번잡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 설계를 해보도록 하죠. 알루미늄 원통에 줄을 감은 다음에 끝에 무거운 줄을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줄이 원통을 꽉 쥐게 되겠죠? 그리고 원통을 돌려서 줄과 계속 비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딸려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마찰력만 갖게끔 줄이 감긴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이죠. 이때 줄과 원통 사이의 운동 마찰력을 알고 있다면 원통을 쓸고 지나간 길이와 운동 마찰력을 곱해서 마찰력이 한 2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원통 재질의 비열을 알고 있다면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주르 열의 일당량 실험 장치에서는 위치 에너지만큼 물을 휘저어서 가열했지만 이 실험 컨셉에서는 운동 마찰력이 한 1만큼 알루미늄 원통을 비벼서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줄을 좀 많이 감은 다음에 추를 매단 경우를 생각해보죠. 줄은 추의 무게만큼의 힘으로 원통을 조이게 됩니다. 그 조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수직 항력이 되고 마찰계수를 곱해 마찰력을 결정할 수 있을 건데요. 줄이 감긴 가닥마다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너무 여러 번 감으면 추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마찰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줄과 원통 표면이 미끄러지면서 비벼지지가 않죠. 그러므로 적절히 감긴 횟수를 조절해서 원통이 돌아갈 때 줄이 미끄러지면서 비벼져서 추가 딸려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원통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줄이 미끄러지면서 비벼지고 있어서 추가 제자리에 정지해 있을 때는 줄과 원통 표면의 운동 마찰력이 추의 무게와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추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네요. 원통의 반지름 R을 알고 있다면 원통이 한 번 회전했을 때 운동 마찰력으로 미끄러지면서 서로 비벼진 거리는 2파이 R이 됩니다. 회전수가 n번이고 비벼진 총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D는 2파이 Rn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운동 마찰력이 한 1, W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원통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타우는 mgr. 원래 마찰력을 써서 타우는 fkr이 되겠지만 줄이 미끄러지고 있을 때는 중력과 운동 마찰력이 같죠? 그리고 각 변위를 세타는 2파이 n으로 놓고 돌림힘이 한 1의 식을 이용해서 w는 타우 세타는 mgr 2파이 n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온도 변화가 델타 T만큼 발생했다면 원통의 질량을 스몰 m, 비열을 C라고 할 때 공급된 열량 Q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가 갖는 고유한 값인 비열, 즉 단위 질량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단위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이 비열을 곱해주고 처음과 나중의 온도차를 곱해주면 몇 칼로리의 열량이 공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W와 Q 사이에 비례상수를 곱해주면 둘이 같아진다는 것이 기본 컨셉이죠. 이 비례상수를 J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J는 에너지의 단위 줄이 아니라 열의 일당량이라는 비례상수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J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J만 남기고 다 이항해 볼까요? 비례상수는 좌우변의 크기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 곱해주는 거니까 단위도 가져야 하겠네요. W는 JQ에서 W의 단위는 줄, Q의 단위는 칼로리이므로 열의 일당량이라는 비례상수 J의 단위는 줄 퍼 칼로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줄의 실험에서 이 비례상수의 크기가 4.186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므로 열의 일당량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겠네요. J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혼동될 수 있겠는데요. 알파벳 J가 물리량을 의미하는지 단위를 의미하는지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량의 기호 m하고 길이의 단위 미터를 혼동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열의 일당량이라는 비례상수로부터 1칼로리의 열량은 4.186 줄의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실험을 통해서 정말 J는 4.186 줄 퍼 칼로리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할 실험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실험의 컨셉을 잘 이해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주 세계과학에서 제작한 마찰 원통을 이용한 열의 일당량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